자, 어제 저희 배열 객차 한 번 더 보고 배열이 잘못 선언된 경우, 그다음에 배열의 기본값, 그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문자열 메서드 배운다고 했는데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 배열에서 제가 안 알려드린 문제가 배열 탐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렵지만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예습으로 문자열 메서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보고 가도록 하죠. 뭐 그쵸?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객체와 클래스를 생각하려면 누가 확 떠올라야 되냐면 자료형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료형. 자, 기본형, 자료형.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다 데이터를 다루는데 자, 이 객체와 클래스는 기본형인가요? 자료형인가요? 저죠,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객체와 클래스고요. 자, 이렇게 객체와 클래스가 나온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변수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 그죠? 말 그대로 자료였죠? 여러 개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데이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려고 만든 것이 자료형. 그리고 자, 이 자료형으로 만드는 데이터를 우리가 객체라 불러요. 그죠? 객체. 자료형으로 만드는 데이터를 객체.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변수로만 관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예요? 복잡하죠, 그렇죠? 코드가 길어지고 귀찮죠. 유지보수도 힘들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은 저희가 이제 자료형을 배웠는데, 그죠? 자료형 중에 또 어떤 게 하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배열이 포함되어 있었죠. 배열 어레이 이렇게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어레이는 이제 순서가 있는 데이터고 이렇게 순서대로 데이터를 넣는 게 배열이고 그다음에 순서 없이 이렇게 문어발처럼 서로 참조하고 있는 것이 자료형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객체란 무엇인가요? 객체는 서로 관련이 있는 기능, 데이터, 그죠?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메모리에 저장한 데이터다. 이때 이제 어, 관련 있는 데이터는 필드를 얘기하고요. 필드. 그 다음에 기능은 함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얘기하면 필드와 그다음에 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생성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생성자는 중요하긴 한데 이제 뭐 요거 두 개만 얘기해도 충분히 사람들은 납득을 합니다. 클래스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제 데이터로서의 필드, 그다음에 기능으로서의 함수 요 두 가지를 꼭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클래스란 무엇인가? 클래스란 무엇인가요? 클래스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죠? 자료형 데이터. 그것의 형태예요. 저희가 비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붕어빵 틀이 있고 그죠? 그 틀로 찍어낸 붕어빵이 이렇게 있죠. 그쵸? 그 틀로 이렇게 붕어빵을 찍어내죠. 이렇게 뭐 음각이 돼 있겠죠. 그쵸?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이렇게 쭉 붓고 이제 닫으면 붕어빵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클래스는 객체의 형이다. 형. 관계는 이제 그 형으로 객체를 만들죠. 만들 때는 항상 뉴 연산자로 누구로 호출했나요? 그죠? 생성자로 호출했어요. 뉴하고 생성자. 생성자는 끝에 소괄호가 꼭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붕어빵 틀은 클래스, 실제로 만들어진 붕어빵은 객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소 방금 얘기했죠? 필드, 메소드, 그 다음에 누구? 생성자. 요 세 가지. 영어 이제 문법이죠. 요 안에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문법이고, 요거 세 가지가 구성 요소가 될 거예요. 자, 필드와 메소드를 구분하래요. 객체가 가지는 데이터 상태를, 상태, 그죠? 상태는 필드,
데이터, 그죠? 요 필드. 기능 동작은 메소드. 이렇게. 생성자는 언제 만들어진다고 했죠? new하고 호출할 때죠? 이때가 언제예요? 만들어질 때. 생성자는 초기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호출돼서 생성할 때 호출된다. 그래서 생성자, 생성하는 녀석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생성하는 녀석. 생성자의 이름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클래스. 그죠? 이야, 똑똑해요. 그렇죠? 자, 클래스는 데이터인가요? 데이터의 형이죠. 형태. 그래서 클래스 자체는 데이터가 아니죠. 클래스가 실제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뉴연산자로 생성 클래스를 호출해야지 데이터가 되죠. 객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객체를 생성해야 되고 뭘로? 클래스로. 조금 더 풀면 뉴연산자로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면 그것이 객체가 되죠. 그렇죠? 데이터가 되죠. 자, 밑에 정답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객체 생성 코드 해석. 요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자, 요거는 뭐라고 했죠? 변수. 그죠? 변수는 왜 쓴다 그랬죠? 그죠? 재사용. 누구를, 그죠? 객체를. P를 아니라, P는 이제 이 친구를 재사용하죠. New personing 객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 P를 만든 거죠. 얘가 변수, 변수의 타입. 변수의 타입은 꼭 누구랑 같아야 돼요? 객체랑 같아야 되죠. 변수의 타입은 객체랑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코드에서 한 줄로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라. 그죠? 펄슨 객체를 만들었다. 1번, 그죠? 펄슨 객체를 만들었다. 변수 P를 만들었다. 2번. 변수 P가 누구를?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3번 됩니다. 자, 자료형이 필요한 이유. 제가 이거 왜 쓴다 그랬어요? 메모리 크기를 알기 위해서? 맞죠? 그쵸? 연산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맞죠? 연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맞죠? 실행 속도를 무조건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쵸? 무조건 빠른 뭐 이런 건 아니죠. 그쵸?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를 막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D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바 제가 세 가지 어제 알려드렸어요. 요렇게 JVM이 만들어지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여기에 제가 뭐 썼어요? 그죠? 메소드 영역. 메소드 영역 왜 맨 앞에 썼을까? 내가 코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실행해.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 코드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저장한다 그랬죠? 그죠? 처음에 먼저 이렇게 쭉 읽어보고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 안 한다 그랬었죠? 안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메소드랑 그래서 메소드였죠? 클래스 같은 중요한 코드들을 여기 저장합니다. 그다음에 덤으로 만약 여기에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데이터로 이 메소드 영역에 또 저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태틱 수업 때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또 누구 얘기했어요? 그죠? 스택, 그죠? 스택은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 실행하는 코드들, 지역 변수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연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실행하려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그릇. 자, 그릇처럼 생긴 자료 구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요. 쌓아서 스택이에요. 여기 그릇 같은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나 1 더하기 1 해줘. 그러면 CPU한테 이렇게 연산을 시키죠. 그래서 스택이라고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누구? 그죠? 힙. 힙에는 제가 그죠? 객체. 여기다가 내가 뉴연산자로 뭘 만들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힙에다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뉴연산자로 또 누굴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또 쭉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다가 이 친구가 안 쓰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삭제예요. 그래서 힙에는 누가 있다? 그죠? GC가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100% 메모리, 메소드, 스택, 힙 영역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소드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메소드 영역은 어떤 역할입니까? 자, 메소드 영역은 자, JVM이 처음 실행될 때 코드를 분석해서 그 코드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저장되냐? 그 클래스 정보. 그죠? 클래스 정보. 그다음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정보. 그래서 메소드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 이렇게 저장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은 안 했는데 우리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문자열 배우죠. 문자열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문자열 상수풀 이렇게 불렀죠? 산소풀 여기다 문자 이렇게 저장하는 거 요것도 메소드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영역은 클래스 정보, 메소드 정보, 스태틱과 든 거, 그 다음에 문자열 상수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에어리어는 언제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처음에 로딩 할 때, 그때 저장합니다. 누가? JVM이 로딩 될 때.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스택이 이제 처음에 잘못 얘기했죠. 스택은 어떻게 실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때 저장되는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그러시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다는 뜻의 스택이에요. 데이터를 쌓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변수들 있죠. 그걸 우리가 지역 변수라 부르겠죠. 이런 코드들을 스택 영역에서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이 친구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연산, 뭐 출력, 뭐 이런 걸 하겠죠. 자, 넘어가고. 자, 힙 메모리에 대한 이해. 자, 힙이 저장되는 거는 누굴까요? 요걸까요? 그죠? 요걸까요? 그죠? 요걸까요? 네, 이렇게 뉴연산자로 선언된 친구들은 힙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힙에다가 저장되어 있는데, 자, 이 친구 하나, 이거 이 친구 하나는 어디에 저장되냐? 이 친구는 상수풀에 저장돼요. 그러니까 문자열 객체는 힙 메모리에 저장되지만 이 친구는 또 상수풀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 D가 되겠네요. 참조한다. 그죠? 참조한다는 건 말 그대로 제가 문어발처럼 이렇게 참조돼 있는. 자, 너는 뭐야? 라고 딱 결정짓기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참조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죠. 뭘로?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소를 다른 말로 식별자 이렇게 불러요. 식별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될 거고요. 요건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참조라는 것을 요 주소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죠. 주소. 이거 이제 좀 사람들 자꾸 주소에 집착하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들이 참조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여러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다. 이 주소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가비지 컬렉션. 가비지 컬렉션은 힙 메모리를 관리한다. 가비지 컬렉션은 언제 실행되나요? 그죠?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을 때 실행돼서 삭제하겠죠. 자, 언키워드에서 객체와 클래스 관계를 문단으로 설명하라. 자,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형이죠. 뉴연산자는 객체를 만드는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힙은 객체가 저장되는 메모리고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다시. 자,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형이에요. 뉴연산자는 객체를 만드는 연산자고요. 힙은 객체가 저장되는 메모리예요. 자, 다시 형,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요거는 연산자, 그다음에 요거는 메모리.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나요? 그죠, 끝났죠. 자, 정답이 제가 말한 건 다를 수 있어였죠? 제가 썼지만 말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언어니까 그런 거지 써져 있는 거는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체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벌써 16분 지났네. 자, 배열 한번 가볼게요. 배열. 자, 배열이란 어떤 데이터가 자, 사람이 이렇게 가게에 줄을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배열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제가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열이라 불렀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순서와 뭐가 있어요? 길이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 뭐가 있어요? 그죠? 타입이 있죠. 그죠? 사람이란 타입, 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무엇인가? 순서와 길이가 있는 데이터다. 그죠? 근데 조금 더 길게 하면 순서와 길이가 있고, 그죠? 어, 같은 데이터끼리 순서대로 정렬한 데이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좀 이걸 앞으로 끄집어와서, 그죠? 같은 데이터 간에 순서와 길이가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배열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자,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많아요. 세상에, 그쵸? 우리가 이제 줄만 서도 배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배열로 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해요? 배열로 데이터를 쓰면 우리가 이 친구를 하나씩 하나씩 다루는 것보다 한꺼번에 묶어서 다뤄서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첫 번째는 뭐다?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배열처럼 순서와 길이가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서대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관리가 용이하다. 한꺼번에 묶어서 정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배열 생성법이에요. 자, 1번 볼까요? 자, int array. 자, 요거 오른쪽 거는 맞아. 자, 왼쪽에 뭐가 틀렸어요?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array라고 하는 이 친구는 대괄호가 타입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쵸? 요게 타입입니다. 요게 타입. 우리가 예를 들어서 date라는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요걸로 오늘 날짜를 알아봤죠. 이렇게 보통 대문자로 생겼는데 array만 좀 특이하게 이렇게 대괄호. 여기 지금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밑에 게 지금 현재 똑같죠. 이렇게. 여기 array. 자, 그래서 나는 array로 접근할 거였죠. array로. 자, array 할 때 꼭 앞에 타입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유연산자. 자, 유연산자가 있다는 거는 배열은 뭐라고요? 객체다. 그죠? 객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죠? 길이가 3인 배열이 만들어지죠. 근데 기본값이 뭐예요? 그죠? 정수 0이 되겠죠. 그죠? 0은 어떤 데이터다? 비어있는 데이터였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데이터라고 했어요. 자, 요거 두 개 지금 좀 다르게, 자, 죄송해요. C 해볼게요. C. 요거는 무슨 방법? 리터럴 표기법, 그쵸? 이렇게 리터럴 표기법. 근데 요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순서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쵸? 크게 문제 없어요. 이 친구는 순서가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E. 자, E가 틀렸어요. 이유가 뭘까? 저희가 배열의 오류 수업할 때 배열의 길이는 변경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죠 그럼 비열은 처음에 선언한 고정 길이. 그러면 처음에 길이를 선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뜨는 문제. 자, 그래서 A는 틀렸고 B, C, D가 되겠네요. B, C, D. 그럼요. 길이만 정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이에서는 숫자만 딱 썼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자, 여기 세 개.
그죠? 지금 현재 0, 0, 0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0번째다가 뭘 넣었어요? 10. 첫 번째다가는 20. 세 번째다가는 30.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20.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기본값 문제죠.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맞아요. 그렇죠? 우리 태연님 너무 열심히 잘해줘요. 0이 되겠죠? 나머지 문제는 좀 쉬운데 이것도 뭐 그쵸? 자, 우리 길이인데 길이는 뭐랑 같다고 했죠? 개수, 그쵸? 개수랑 같다고 했어요. 자,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몇 개예요? 네 개. 인덱스는 내가 처음 첫 바따로 들어왔어. 그래, 들어가야 되니까 0번째. 0, 1, 2, 3.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이게 어디서 와서? 미쿡에서 와서, 그쵸? 미쿡에서는 우리가 아이가 탁 태어났어요. 그러면 0살이에요. 0살. 자, 그런 것처럼 0번째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배열 전체를 출력하래요. 자, 이 친구. 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 어레이즈. 이 친구는 무슨 패키지에 있어요? UT 패키지에 있죠? UT. 자바점 UT 패키지에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누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어레이를 도와줘서 어레이스라고 했죠. UT는 무슨 뜻이다? 그죠? 만능, 편리한, 그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저 나이 때 좀 학생 때만 봤을 텐데, 맥가이버 칼이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여기 어, 빨간색 이렇게 핸들링 있고, 여기에 칼이 막 종류별로 다 있어요. 막 가위도 이렇게 있고, 그죠?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무슨 톱도 있고, 톱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뭐 칼 종류도 한 세 가지 이렇게 있어. 지금 또 많이 팔죠. 이런 칼을 우리가 뭐라고요? 유티 칼 이렇게 부르죠. 맥가이버 칼. 만능이죠, 만능. 자, 넘어갈게요. 자, 배열의 인덱스 오류입니다. 자, 여기 왜 오류가 생겼을까요? 힌트 이렇게 드리면, 그쵸. 이 친구는 0, 1, 2 이렇게 있는데 3을 호출한 거였죠. 3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였죠. 자, 요런 오류의 이름 뭐라고 했어요? 그쵸. array, index, 그쵸. out of bounds, exception이죠. 그쵸? 아이, 너무 길다, 그쵸? 아이, 그렇습니다. 그쵸? 너무 길어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입니다. 범위를 벗어났다. 자, 요거 오늘 할 거라서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쵸? 오늘 할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미리 예습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자, 배열선은 되었지만 생성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널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트링의 s는 널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어제 널이란 데이터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쓰면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안녕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없는 거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더니 그죠? 널 관련 오류가 뜰 거예요. 너는 없는데 뭘 참조하고 있니? 이런 뜻이에요. 죠? 참조할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갈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배열은 하나로, 변수 하나로 여러 값을 저장할 수 없죠. 그래서 배열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수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값을 저장하는 게 요 두 개의 차이점이죠.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문 자료형의 기본값은 뭐라고 했죠? 두 개? 00이 아니라 뭐? 그쵸. 자료형은 널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뭐, 그렇죠. 반복문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오늘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끝났네요. 그렇죠? 자, 문자열은 요거 오늘 이제 어제 배운 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쉬었다가 와가지고 오늘 문자열 메서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은 25분까지.